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제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수업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시간이 좀 더 남으면 다른 챕터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마지막 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가공에 대한 그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속 가공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거 원래 영어 제목은 메탈 포밍이었거든요. 그래서 메탈 포밍, 그래서 우리가 금속을 가공하기 위해서 어떤 공정들이 필요한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탈 포밍 프로세스 같이 읽어보시면요. 자, 메탈 포밍이라는 게 뭐냐? 자, 메탈 포밍이다. 자, 메탈 포밍. 자, 읽어볼게요. 자, large set of manufacturing processes in which the material is deformed plastically to take the shape of the die geometry.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 large set of manufacturing process, 그래서 굉장히 큰 스케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뭘까요? 여기에서 바로 deformed plastically, 소성 변형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성 변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떻게 되냐요? 형태는 to take the die geometry.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틀의 형상에 맞게 그렇게 이제 가공되는 거, 소성 가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the tools used for such deformation are called die, punch, etc. depending on the type of process. 그래서 어떤 다양한 종류의 어떤 공정 조건, type of process, 공정 조건들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다이나 펀치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공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그래서 소성 변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stresses beyond yield strength of the workpiece material is required.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항복 강도 이상, yield strength, beyond yield strength, 항복 강도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of the workpiece material is required. 그래서 항복 강도 이상으로 변형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소성 변형이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두 종류로 보면은 여기서 bulk metal forming, 그 다음에 sheet metal forming. 그래서 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고, bulk metal forming은 굉장히 큰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et metal forming은 얇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bulk metal forming과 두 가지로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bulk metal forming, 그 다음에 sheet metal forming.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우리가 metal forming이라고 하는 거죠. 자, bulk deformation, bulk metal forming에서 일단 볼 수 있는 건 rolling process. 이거는 우리가 아변이라고 하는 어떤 판을 만들어주는 공정. forging processes, 단조라고 하죠. 망치로 막 두드려서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extrusion process, 이건 압출이라고 해서 이제 쭉 우리가 뒤에서부터 밀어줘가지고 쭉 봉상을 뽑아내는 것이 되겠고요. wire and bar drawing, 그래서 이거는 또 와이어나 그런 바 같은 것들을 쭉 뽑아내는 drawing, 그 인발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sheet metal forming에서는 bending operation, 구부리는 거죠. 그다음에 deep or cup drawing, 컵 같은 거 성형하는 거,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꾹 눌러서 컵 성형하는 것들. 그 다음에 shearing process, 이건 이제 뭐 자르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miscellaneous process,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또 뭐 stretching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번 챕터에서 이 다양한 것들, 메탈 포밍 관련돼 가지고 bulk deformation, sheet deformation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공부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classification of basic bulk forming process.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basic bulk forming processes. 아까 뭐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롤링은 아변이다. 자, 아변이라고요. forging은 단조다. extrusion 압출이다. 그 다음에 와이어 드로잉은 뭐 이거는 뭐 이게 인발인 와이어니까 뭐 어떤 선형 그 선에 대한 거 그런 것들 선제죠. 선제라고도
어쨌든 뭐 와이어 드로잉, 뭐 선제 인발, 뭐 그냥 인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bulk forming이죠. 굉장히 커다란 그러한 구조제를 하는 것이고, it is a severe deformation process. 굉장히 severe deformation. 어떤 그 변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resulting in massive shape change. 결과론적으로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massive shape change. 엄청나게 많은 변형이 들어간다. massive shape change 들어간다. 그다음에 the surface area to volume of the work is relatively small.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 전체 부피에 대항해 가지고 surface area는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이 좀 작은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mostly done in hot working conditions.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hot working, 높은 온도에서 하는 것이 되겠죠. 높은 온도에서 하는 건 우리가 열간, 그러니까 열간 아변이면 열간 아변, 열간 단조, 뭐 열간 뭐뭐 이렇게 하고 상온에서 하는 경우에 냉간이라고 하거든요. 냉간 아변, 냉간 단조 뭐 이런 식으로 냉간을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롤링. 롤링은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렇게 밀대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죠? 밀가루 같은 반죽하는 거 그런 거 쭉 밀면은 이게 밀리잖아요. 그게 롤링 아변이 되겠죠. 판재 만드는 그런 형태. 두 위쪽에 롤이 있죠. 여기 롤이 있고 여기 롤이 있고 이 워크피스가 여기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은 좀 얇아져가지고 나오게 되는 판재를 만드는 게 아변이 되겠습니다. 롤링 보시면요. In this process, 이 공정에서는요. The workpiece in the form of slab or plate. 슬래브라고 하는 건 직육면체라고 말해야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두꺼운 이런 것도 우리가 슬라브라고 하죠. 슬랍. 직육면체입니다. or plate. 플레이트는 슬래브보다는 좀 얇으면 플레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is compressed. 압축이 된다. 위아래에서 눌러준다라는 위아래에서 슬래브에 위아래에서 눌러주는 압축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compressed. 그래서 중요한 거는 compressed 된다. between two rotating rolls. 이게 아변의 특징이죠. between two rotating rolls. 두 개의 움직이는 이 롤 사이, 그 two rotating rolls 여기 두 롤 사이에서 압축이 되어서 변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In the thickness direction. 두께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께잖아요. 이게 이만큼, 이 영역이 두께니까 이 방향이 두께 방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 압축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So that the thickness is reduced.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께가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rotating rolls draw the slab into the gap and compresses it.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슬라브가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요 사이, 요 딱 간격, 이 간격만큼이 최종 이 아변 판재의 두께가 되겠죠. So final product is form of sheet. 얇은 판의 형태다. form of sheet. 얇은 판의 형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롤링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포징에 대한 거 가지고 단조죠. 단조 보시면 the workpiece is compressed between two dies. 이게 두 개의 다이가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누르는 거죠. containing shaped contours.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양 그대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 모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 모양이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 그대로 지켜지면서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containing shaped contours. 이 어떠한 그 곡률이라든가 형태,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는 형태에서, 그런 형태에서 이게, 발생하는 것이고, the die shapes are imparted into the final part.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이 다이의 형태, 이 die shape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최종 제품, imparted into the final part. 그래서 final part에 여기에서 die shape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die shape이 최종 제품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바로 forging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extrusion입니다. 압출, extrusion. 자, 떡가래 뽑는 거죠.
In this, the workpiece is compressed or pushed. 이게 pushed가 중요한 거죠. push. 눌러준다. Into the die opening to take the shape of the die hole as its cross section.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눌러주게 되면은 요 모양대로, 이렇게 크로스 섹션의 모양. 그러니까 이걸 돌려보면 원형일 거거든요. 이거 돌려보면은. 이거 옆에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뚝 누르고 있으니까 실제 모양은 이렇게 원형이 되겠죠. 그죠? 원형을 눌러주는. 그래서 이 크로스 섹션의 어떤 쉐입, 그 형태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섹션의 형태를 따라간다. Die hole as its cross section 따라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wire over road drawing. 그래서 이거는 선제 인발이죠. 선제 인발. 그래서 wire over road drawing.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similar to extrusion. 압출이랑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Except that the workpiece is pulled through. 이거는 이제 다른 게 pulled. 당겨진다는. 앞에서는 이게 뭐였습니까? pushed. extrusion은 pushed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당겨진. pulled가 되겠죠. pulled. 이게 이제 차이. Through the die opening to take the cross section. 똑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예 똑같습니다. Take the cross section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변, 단조, 압출, 인발 이 네 가지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최종 형태를 만드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변은 판재를 만드는 거고, 단조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압출이나 인발은 어떤 봉상, 그다음에 선재 뭐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압출이나 인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sheet forming. 굉장히 얇은 판재죠. sheet forming. sheet forming 같이 보시죠. 자, sheet forming은 sheet metal forming involves 뭘 포함한다는 건 forming and cutting operations performed on metal sheets, strips and coils.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떠한 그런 역할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the surface area to volume ratio of the starting metal is relatively high.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 비율 있잖아요. 비율이 여기에서 이 표면적 surface area to volume ratio. 그래서 이게 표면적이 훨씬 많은 거죠. 벌크한 경우보다 이런 시트 포밍의 경우가 표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이 더 높겠죠. 비율이 relatively high,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툴이 사용되느냐? Tools include punch, dies that are used to deform the sheets. 그래서 이것들도 똑같이 이러한 판재를 성형하기 위해서,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툴들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이 bending, 구부림, 굽힘이죠. 굽힘. 그래서 이것도 뭐 똑같이 쓸까요? 자, 이거는 굽힘. 드로잉은 보통 드로잉이라고 많이 하는데, 드로잉 시어링. 이거는 뭐 드로잉을 보통 드로잉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드로잉. 뭐 이것도 뭐 굳이 쓴다면 뭐 시어링 이렇게인데, 뭐 이건 굳이 뭐 쓸 필요가 없겠죠. 드로잉, 시어링. 이건 절단이죠. 시어링은 절단. 자, 그래서 밴딩 먼저 보시겠습니다. 굽힘. 자, in this the sheet material is strained by punch to give a bend shape. 그래서 여기 구부러진 형태에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부러진 형태, give a bend shape, angle shape, usually in a straight axis.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약간 1차원적으로, 직선적인 축으로 우리가 딱 구부리는 그런 형태, 위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죠. 직선적으로 쭉 이제 구부려주는 그런 형태가 밴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deep drawing. 그 드로잉, 이건 컵 성형이란 말 많이 써요. 사실은 이거는 실제로는 뭐 컵 성형, 뭐 deep drawing이라고도 많이 하고, deep drawing이란 말도 많이 하고, 성형이라는 이 컵 드로잉이면 컵 성형이죠. 뭐 컵 성형.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in this operation 여기에서는 forming of a metal sheet into a hollow or concave shape like a cup. 그래서 약간 뭐 파져 있거나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런 컨케이브한 오목한 이러한 형태 어떤 거 같은 거죠. 컵 같은 거 만드는 거죠. is performed by stretching the metal in some regions. 이거 약간 늘려주는 거 이만큼 쭉 늘려주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바로 stretching 좀 늘려준다는 거죠. metal in some regions. A blank holder is used to clamp the blank on the die. 그래서 여기에서 블랭크 홀더 여기 있죠. 블랭크 홀더가 여기 있고 이 블랭크 홀더가 이걸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 앞쪽을 꾹꾹 잡아줘서 blank holder is used to clamp 잡아준다라는 거죠. 잡아준다, clamp한다. The blank on the die. 그래서 이 옆에 남아 있는 부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고요. While the punch pushes into the sheet metal. 그래서 언제 동안 이 펀치가 여기서 꾹 눌러주는 동안 블랭크 홀더는 이렇게 꾹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The sheet is drawn into the die hole, taking the shape of the cavity. 그래서 여기서 꾹 꽉 찰 때까지 이제 이게 눌러주니까 이 모양대로 가겠죠. 그죠? 이 모양이 원래 U자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시트가 이렇게 원래 있었을 텐데 이걸 꾹 눌러주게 되면은 이 모양이 여기 꽉 찰 때까지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shape of the cavity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상을 만족할 때까지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시어링이죠. 시어링 잘라버리는 전단해버리는 거죠. This is nothing but cutting of sheets by shearing action. 그냥 자르는 겁니다. 댕강 이렇게 잘라버려. 댕강하고 여기서 댕강하고 자르면 잘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shear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벌크 포밍과 그 다음에 시트 포밍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성형이나 뭐 가공에서의 형태, 모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온도에 대한 부분. 온도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냉간, 그 다음에 온간, 열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cold working은 이제 우리가 냉간이라고 냉간. 차가우니까 파란색으로 냉간. 그 다음에 중간은 이제 약간 초록색, 온간. 그 다음에 제일 뜨거운 빨간색, 열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요런 정도. 그 다음에 가공, working이 들어요. 냉간, 가공. 그 다음에 온간, 가공. 뭐, 가공 또는 성형이란 말 쓸 수 있겠죠. 열간, 가공.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old working부터 보시겠습니다. cold working. 뭐,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죠? 상온에서 하는 거예요. cold working. Generally done at room temperature. 이게 제일 중요한 room temperature. 상온에서 하는 거다. room temperature or slightly above room temperature. 살짝 높은. 그러니까 상온이나 상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하는 게 냉간 가공이 되겠습니다. Advantages compared to hot forming. 그래서 이것이 열간 가공이랑 비교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 살펴보시면은 총 6가지인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closure tolerance can be achieved. 그래서 이 공차거든요, tolerance라는 게.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tolerance 참는다, 있네 이런 건데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에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겠죠. 왜냐면 열간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그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최종 도달하는 순간까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상온에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만약에 철사를 구부린다 생각해 볼게요. 철사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구부리면, 우리가 구부린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딱 만든 그 모양 그대로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열간이나 온간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closure tolerance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차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냉간에서 하게 되면 또 좋은 게 뭡니까? good surface finish. 왜냐면 열간에서 하면은 표면에 이 옥사이드도 생기고 온도가 높고 여러 가지가 이제 어떤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냉간, 그냥 상온에서 이렇게
이 성형을 해버리면 뭐 별로 아무런 표면에 뭐 그런 손해가 가는 게 없겠죠. 그래서 good surface finish, 굉장히 좋은 표면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because of strain hardening, higher strength and hardness is seen in part. 그래서 여기서 strain hardening이 일어나죠. 왜냐면 이거 잡아 당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잡아 당기는 거랑 똑같으니까 굉장히 높은 strength와 hardness 나옵니다. 4번. Grain flow during deformation provides opportunity for desirable directional properties. 자, grain flow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이 여러 가지 가공에서 만약에 이거를 막 늘리고 하면은 그 전체적 형상에서 늘어난 것만큼의 그러한 형태가 생겨 있겠죠. 만약에 가지고 망치로 때리면 망치로 맞은 부분만큼의 어떤 형상이 생겨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grain flow라고 합니다. grain flow가 flow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잡아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잡아 당기는 그 방향으로 이 방향성을 가지는 directional flow, directional grain flow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나는 어차피 이 수평 방향으로 줄 거다. 나는 어차피 이거를 뭐 수직 방향으로 줄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방향에 맞게 grain flow나 metal flow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desirable directional properties,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을 여기에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다음 5번째는요. Since no heating of the work is involved, furnace, fuel, electricity costs are minimized. 자,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온도 안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no heating. 뭐 온도 안 높여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결국에는 뭐 어떤 로나 연료나 아니면 전기 이런 거 다 안 써도 되니까 costs are minimized. 굉장히 가격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상온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뭐 구부리거나 늘리거나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6번째입니다. Machining requirements are minimum, resulting in possibility of near-net shaped forming. 그래서 여기서 machining requirements are minimum.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machining requirements are minimum.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많이 머시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깎아내는 게 머시닝인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 옆에 이제 테두리 림 같은 거 그거 다 깎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깎아서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제일 비싼 공정이겠죠. 왜냐면 나머지가 다 로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냉간 가공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최종 제품의 형상에 제일 가깝죠. 그 최종 제품 형상에 가깝다는 게 near net shaped forming이라는 거죠. net shape이라고 하는 게 최종 제품의 형상이 net shape이거든요. 그러니까는 near net shape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제품의 형상에 가장 가깝다라는 게 near net shaped form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ar net shape로 가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만들었는데 하나 만들고 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가 뭐 이렇게 뭐 오뚜기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오뚜기 같은 모양인데 이 목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약간 이 다 이제 완전히 잘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보니까 표면에 뭐 약간 묻은 거예요. 그러면 깎아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깎아내는 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머시닝이거든요. 이 머시닝.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형태를 잘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near net shape forming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시닝 뭐 이런 것들 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 냉간 가공에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 볼게요. 단점. 냉간 가공 단점 뭐 있을까요? Disadvantages. Higher forces and power are required.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겠죠. 열간 가공이 되면 이 힘이 많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떨어지죠. 근데 이 냉간 가공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인장 시험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 higher forces and power are required. 굉장히 높은 어떤 힘과 어떤 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된다라는 게 이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은 여기에서 strain hardening of the work metal limit the amount of forming that can be done.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점으로 봤을 때는 strain hardening of the work metal. 여기서 이제 가공 경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제한한다는 limit the amount of forming that can be done. 이걸 제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신율이 한 이 소재는 한 10%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열간 가공을 하면은
고온에서 더 잘 늘어나겠죠. 그러니까는 뭐 20%, 30%도 가서 만들 수가 있는데 냉간 가공은 여유가 없죠. 10%까지밖에 못하니까 그 안에서 모든 뭐 늘리고 뭐 줄이고 그 다음에 구부리고 하는 걸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제한이 걸리죠. 여기 나오는 게 여기서 메탈 limit the amount of the forming 이 제한 걸린다. 그만큼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뭡니까? Sometimes cold forming annealing cold forming cycle should be followed.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cold forming 냉간 가공하고 그다음 너무 냉간 가공해가지고는 이제 바로 못 쓰니까 뭘 해야 됩니까? cold forming 하고 나서 어닐링 하고 나서 또 cold forming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게 4번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4번. 자, the workpiece is not ductile. 굉장히 이거는 덕타일 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덕타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쓸 수가 없겠죠. 덕타일 해야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덕타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냉각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나서도 덕타일 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냉각 가공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것은 여기에서는 warm working, 온간 가공이죠. 온간 가공 보시겠습니다. In this case, foaming is performed at temperature just above room temperature, but below the recrystallization temperature. 여기서는 상온보다는 위쪽, above room temperature인데, 근데 일단은 이게 뭐보다 낮아야 되니? below the recrystallization temperature. 그래서 재결정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입니다. 상온보다는 높고 재결정 온도보다는 낮으니까. 뭐 그렇게 높은 온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간이니까 약간 따뜻한 온도라는 겁니다. So the working temperature is taken to be 0.3 TM. 이게 멜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멜팅 포인트의 한 0.3. 그래서 만약에 녹는 점이 한 1500도다 뭐 이러면 0.3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10분의 3이니까 뭐 한 대략적으로 한 450도나 뭐 500도 이 정도 되겠죠. 뭐 그런 정도가 온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도에 녹는다 그러면은 0.3 TM이다 그러면은 300도 정도. 600도에서 녹는다 그러면 한 180도 정도 이 정도 되겠죠. TM is melting point of the workpiece. 이건 녹는 점이고요. 장점 뭡니까? Advantages. Enhanced plus deformation properties. 왜냐면은 냉간 가공에선 그 제한됐거든요. 근데 온간 가공은 온도를 좀 올리니까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점은 조금 더 enhanced plastic deformation properties.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은 힘이 많이 안 들죠. Lower force is required. 그 다음에 intricate work geometry is possible. 굉장히 복잡 형상도 가능하죠. 왜냐면 냉간 가공에서는 좀 많이 하기 어려운데 온간에서는 복잡한 형상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에서 이제 냉간에서는 cold forming, annealing, cold forming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랬는데 warm working을 바로 해버리니까 온간 가공 해버리니까 annealing stages can be reduced. 그래서 annealing 굳이 많이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간 가공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냉간과 온간. 자, 마지막으로 hot working. 이거는 열간 가공입니다. hot working. 온도 어디죠? involves deformation above recrystallization temperature. 이거는 재결정 온도 이상이에요. 재결정 온도 이상. above recrystallization temperature. 자, above죠. above. 그다음 어디냐? 어디서 어디냐? 그럼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0.5 TM에서 한 0.75 TM이니까 한 1500도다 그러면은 녹내조 1500도다 그러면은 750도에서 뭐 거의 한 1000도 정도 되는 그 정도 뭐 1000도 녹는점 1000도다 그러면은 500도에서 한 750도 그 정도 되는 높은 온도입니다. 장점 보실게요. Advantages. 자, 먼저 보면 significant plus deformation can be given to the sample. 굉장히 이거는 소성 변형 엄청나게 많이 줄 수 있어요. significant plus deformation. 소성 변형 엄청나게 줄 수 있죠. 막 마음대로 늘리고 막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ignificant change in workpiece shape. 비슷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서 어떤 이 변형을 줄 수가 있죠. 힘 별로 안 듭니다. Lower forces are required. 그 다음에 4번, materials with premature failure can be hot formed.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중에서 만약에 좀 파괴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거 있죠. premature failure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잘 깨지는 거 이런 것들은 냉간 가공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열간 가공해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잘 늘려주고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absence of strengthening due to hard working. work hardening. 여기서는 이제 장점은 이런 그 워크 하드닝에 의한 어떤 강도 향상이 굳이 불필요할 경우 굳이 없다는 거죠. 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를 우리가 굳이 더 향상시킬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이미 뭐 800메가파스칼이면 충분한데 여기에서 뭐 100메가파스칼, 200메가파스칼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인데 냉간 가공을 하면 억지로 강도가 증가하죠. 왜냐하면 워크 하드닝 되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disadvantages, 단점이 있어요. shorter to life. 이거는 좀 중요한 거죠. 이거를 열간 가공하는 그런 공구죠. 공구 툴의 그런 수명, 경제성에 대한 거죠. 경제성이 안 좋다. 툴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 poor surface finish. 굉장히 표면이 안 좋겠죠. 열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냉간에서의 장점과 달리 열간에서는 표면이 안 좋을 거고요. 또 비슷한 게 나오면 lower dimension accuracy. 아까 우리가 그 냉간 가공에서는 near net shape 간다. near net shape 가고 machine requirements are minimum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했었는데 열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돼서 이 accuracy가 좀 떨어지게 되겠고 표면에는 sample surface oxidation 그래서 이런 산화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금속 가공, 메탈 포밍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여기에 냉간 가공, 온간 가공, 열간 가공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포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